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에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핵심은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향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인센티브랑 처벌 사이의 균형은 어떤지 그리고 기업의 노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들이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고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 의견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쟁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센티브 제공인데요. 이 당근책이 과연 기업들을 움직일 만큼 구체적이고 좀 매력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인센티브라는 방향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발표된 내용만 봐서는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뭘 얼마나 해야 어떤 혜택을 확실히 받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너무 포괄적이다. 네,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격 표명 관리 강화나 주요 정보 암호화 확대 이런 걸 언급은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ISMSP 인증받은 기업들이 그거 넘어서 뭘 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좀 없어요. 네네. 이런 모호함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제 투자를 좀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이 부분이 훨씬 명확해져야겠죠. 그렇죠. 기업은 결국 ROI를 따져볼 텐데 보상이 얼마나 될지, 조건은 뭔지 이게 불분명하면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겠네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원이 한정적인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인센티브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인센티브 종류를 좀 다양화하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감면 비율을 그냥 감경 이게 아니라 최대 30% 감경, 최대 50% 감경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고 어떤 조건을 채웠을 때 각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죠. 기준을 명확하게. 네. 혹은 특정 보안 수준을 달성하면 일정 기간 행정조사를 유예해 준다거나 정부 R&D 사업 참여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좀 실질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요. 둘째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요건을 상세하게 담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요? 네. 예를 들어 그냥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핵심 시스템 대상 제로 트러스트 원칙 기반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준을 명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실제 적용 사례나 시나리오 기반의 예시를 좀 풍부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령 금융 분야 A 기업이 망분리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걸 통해서 내부 정보 유출 시도를 연 몇 회 이상 차단했다. 이런 경우 과징금 몇 % 추가 감경 같은 식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야 기업들 이해도도 높아지고 실제 행동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하고 실제 예시가 있다면 기업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로드맵을 그리고 좀 실질적인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이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같이 내놨거든요. 네, 이게 얼핏 보면 당근이랑 채찍을 같이 쓰는 거니까 균형 잡힌 접근 같기도 한데 이 둘 사이의 관계 설정이 좀 모호해서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이 지점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선제적 조치를 잘한 기업하고 사고를 반복한 기업, 이 두 그룹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인센티브랑 제재 강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지가 명확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렇죠.
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이라든지 징발적 과징금 실효성 제고, 이런 제재 강화는 뭐 필요한 방향일 수는 있는데 이게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인 기업한테는 그럼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이게 좀 불분명한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기업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신 보안 솔루션도 도입하고 내부 통제도 강화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예측 불가능했던 뭐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배후의 아주 고도화된 해킹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기업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만약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면 반복 기업으로 찍혀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 경계가 지금 모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정말 현실적인 딜레마네요. 사실 보안이라는 게 선의의 노력이 반드시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닌데 결과만 가지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면 기업들은 아, 노력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 당근과 채찍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요? 해결책은 결국 명확한 기준 설정하고 연계 방안 마련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센티브 적용 조건하고 제재 강화 요건을 명확히 분리하고 각 요건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는 평상시 예방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 강화는 뭐 사고 발생 후에 대응이나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거나 동일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기준은 명확히 하는 거죠. 예방 노력과 사후 대응 이렇게 좀 나누는군요. 네. 둘째는 두 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령 평소 기업의 노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부분은 세 번째 쟁점하고도 연결했는데요.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가중 요건 적용해서 예외를 인정해준다거나 아니면 감경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노력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그렇죠. 노력도 평가 최우수 기업은 최초의 신종 위협으로 인한 사고 시 과징금 가중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반복적 사고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횟수만 볼 게 아니라 사고 원인이 같은지,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 발생 간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노력 수준 평가 결과를 제재 수위 결정에도 연동시킨다.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평상시에 꾸준히 노력하는 게 단순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가 터졌을 때 약간 보험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쟁점,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예산 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그 충족 노력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이 노력이라는 게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평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올바르다고 봐요. 결과만 따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정과 노력을 보겠다는 의지니까요. 네, 방향은 좋죠. 하지만 문제는 그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할 거냐, 그 방법론입니다. 구체적인 지표나 평가 기준 없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크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노력을 인정받는 거지? 이런 막연함만 남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나 전담 인력 수만으로 평가한다. 이러면 대기업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적은 자원으로도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죠. 예산을 많이 쓴다고 반드시 보안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텐데요.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수준 향상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지표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력 평가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첫째, 정량적 지표로는 전체 IT 예산이나 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보면 기업 규모에 따른 유불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죠? 아, 비율로 보는군요. 네. 그리고 전담 인력의 수뿐만 아니라 CSA, CSISP, CPPG 같은 전문 자격증 보유 비율이나 관련 경력 같은 전문성 지표도 같이 봐야 하고요. 둘째, 정성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한 지표로는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성, 예를 들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는지, 그리고 이수율 95% 이상인지, 그리고 교육 내용의 실효성, 실제 사례 기반인지, 역할별 맞춤 교육인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까지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운영 수준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로그를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지, 최소 주 1회 이상, 그리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조치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등을 평가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스템 취약점 점검의 빈도, 분기별 1회 이상 하는지, 그리고 발견된 취약점의 조치 완료율, 예를 들어 1개월 내 90% 이상 조치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넷째는 자체적으로 모의 해킹 훈련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는지도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개발된 평가 모델하고 각 지표별 배점 기준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업들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투명성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야만 이 노력 평가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보호 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 평가 지표들이네요. 이런 다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또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기업들도 막연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제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할 동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3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첫째, 인센티브의 종류와 조건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명시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네. 그렇죠. 둘째, 인센티브와 처벌 강화 정책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기업의 노력을 고려해서 두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마지막으로 셋째, 기업의 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인 평가 지표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잘 보완이 된다면 이번 강화 방안이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자료에 대해서 더 깊은 분석이나 다른 관점에서의 피드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이번 강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더 나은 개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을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